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쿨링과 쉘로우, 바로 이동을 했을 때 베스들이 몰려드는 정류소와 같은 곳에 장소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류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라는 곳에 베스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냉풍 프로덕션 시청자 여러분,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베스 낚시를 즐기면서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자, 바로 시즈널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그런 시즈널 패턴,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해빙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빙기, 그러면 과연 해빙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해빙기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시즌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자, 바로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겨울 동안 스쿨링을 막 이루고 있던 그런 베스들이 이제 해빙기를 딱 느끼면서 봄을 의식을 하고 이동이란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봄 시즌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빙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해빙기라고 하면 일단 그 단어 뜻 그대로 얼음이 녹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자, 해빙기, 일단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어려운 요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해빙기는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그 녹은 차가운 물이 물에 섞이면서 수온을 또 차갑게 만들어서 낚시가 어렵다. 흔히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반대 생각, 바로 어려움을 없애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얼음이 어는 그런 수온은 몇 도일까요? 바로 0도죠. 근데 해빙기 때는요, 기온이 높아지고 이 얼음을 녹여서 없애줄 정도의 일조량을 받아요. 그러면 얼음이 녹은 그물은 0도보다 차가울까요? 0도보다 따뜻할까요? 달리 생각을 했을 때, 얼음이 0도라고 했을 때 얼음 두께가 얇은 곳도 있고 두꺼운 곳도 있어요. 하지만 얼음이 얼지 않은 얼음 밑에 수심을 0도, 1도, 2도, 3도라고 수온층이 나눠져서 딥으로 내려가겠죠. 이때 얼음이 0도일 텐데 이 0도가 녹았다. 얼음보다 찬물이고 수온을 영향을 미치려면 0도여야죠. 얼음이 녹았다. 이 녹은 물이 우리 물에 섞였다. 그러면 그 1도층, 2도층, 3도층으로 내려가는 그 수온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차가운, 정말 그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녹았기 때문에 그 찬물이 물에 섞여서 수온을 더 떨어뜨려서 낚시가 어려울 거라고 단순하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도가 차갑죠. 그리고 얼음이 얼어 있을 때도 우리가 얼음 구멍을 파서 베스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0도가 아닌 물과 섞여서 막 정말 차갑게 하는 그 시점에도 얼음 구멍을 파서 베스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얼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얼음이 녹은 물은 0도보다는, 물은 차갑겠지만 0도보다는 따뜻한 물이에요. 그리고 산의 길가에 있는 그런 얼음 덩어리라든지 눈이 녹아서 물로 유입이 돼서 물을 또 차갑게 만들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더 차가웠다라면 얼어야죠. 하지만 이미 얼음이 얼어 있는 그 0도 상황에서도 그 밑에, 얼음 밑에 수심층에서는 고기가 입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찬물이 섞였다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낚시를 해빙기는 차가운 물이 섞여 들었기 때문에 수온이 차가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해빙기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 요소가 존재를 할까요?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겨울 동안 스쿨링 무리를 이루고 있던 그런 베스들이 봄 사이에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서 많은 개체의 이런 어군이 쉘로우라든지 봄에 산란을 의식하고 올라탔을 때는 낚시가 쉬워질 수가 있겠죠, 확률적으로. 하지만 이 해빙기 사이에는 피지컬이 되는 그런 녀석들부터 낱마리로 움직이겠죠. 대규모의 이동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빙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뭔가요? 바로 몬스터급 베스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낚시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만나느냐, 한 마리를 만나도 굵직한 몬스터급 베스를 만나느냐, 이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고 예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해빙기 낚시를 나갈 때 하는 멘트가 있죠. 꽝을 각오하고 노피쉬를 각오하고 필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한 녀석을 만났을 때 그 한 녀석이 거의 런커 이상의 몬스터급을 만날 확률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베스 낚시는 또 가짜 미끼를 사용해서 확률을 높여서 대상 어종을 만나야 하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긍정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낚시를 하면 정말 조과도 떨어지고 낚시가 힘들어져요. 이런 쇠 조각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쵸? 하지만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연출해서 이렇게 대상 어종을 만나겠다, 정말 긍정의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분들은 지금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초보인데 물어줄까? 내가 던지는 곳에 베스가 있을까? 과연 이 쇠 조각을 베스가 물어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낚시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빙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얼음이 녹는 필드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낚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얼음이 녹아서 찬물이 섞여,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물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개체의 어군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 피지컬만 되는 좀 체격이 좋고 월등히 준비가 된 그런 베스들부터 이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지지만 고기를 걸었을 때 그 씨알은 또 반대로 아주 좋은 특수한 상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해빙기겠죠. 자, 그렇다면 해빙기는 또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 해빙기는 낚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닌 낱마리의 베스를 상대하지만 굵직한 대장급들 되는 그런 녀석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해빙기를 거쳐서 이제 또 봄이 시작이 되는데 필드마다 수온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해빙기를 거쳐서 봄으로 가는 이런 기간이 같은 날이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해빙기 어떠한 낚시를 해야 하며 어떠한 준비와 지식과 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일단 낚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고기를 못 잡는 이유는 늘어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자기 체면을 걸어서라도 내가 던지는 곳에 베스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는 그 액션은 믿음에 의한 물어주길 바라는 액션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기 베스가 있을까? 하고 캐스팅한 곳에는 여러분들의 액션은 의심투성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앞서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도 알려드렸죠. 자, 겨울철 스쿨링된 베스들을 노리는 방법은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렸는데, 그럼 해빙기에서는 과연 베스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탐색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해빙기이지만 스쿨링이 아직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낱마리로 벌써 움직여서 몬스터급 베스들이 이동을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쿨링된 베스의 무리를 노릴 것이냐, 몬스터급은 기대를 하진 않지만 한번 만나면 마리수가 가능한 그런 컨셉을 공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노피쉬어도 좋다, 한 마리를 만나도 몬스터급 베스를 낚겠다 했을 때 이미 이 무리에서 벗어난 이 이동한 베스들의 위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그래야 그런 곳을 공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포인트를 공략한 최적의 루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컨셉이 겹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빙기 이 시점에 스쿨링된 베스도 있을 것이고 피지컬 좋은 큰 대장급의 베스들은 이동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이 어디에 과연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잡지에 기고를 해서 올라간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한국에 있는 앵글러들이 모르는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의 서적을 번역하면서 어린 시절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바로 겨울과 봄 사이에 베스들의 이동을 두고 또 시즈널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죠. 자,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겨울, 봄 사이에 베스들은 스쿨링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조금씩 스쿨링이 깨지면서 피지컬이 되는 그런 녀석들부터 봄에 산란을 의식한 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봄철 알짜리도 보고 몸 만들고 알 숙성시켜 가면서 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단계 속에 이 시즈널 패턴의 해빙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스쿨링 그리고 봄에 쉘로우를 오르내리는 이 직전 단계의 베스들의 포지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쿨링에서 이제 무리를 이탈해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는 즉 봄을 의식을 하고 산란이라는 1년 중 최대 행사인 산란을 의식한 본능적인 그런 행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베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봄철 베스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스쿨링을 이루고 있다가 알을 숙성시키고 일조량 받으면서 알 숙성시키고 베이트피쉬 많이 먹어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짜리를 오르내리면서 보다가 산란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어떤 루어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베스를 만날지 이 부분에서 늘 막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쿨링된 무리의 베스가 있고 봄에 산란철 쉘로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 이탈한 베스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대장급의 베스들이 움직였다고 했죠. 그럼 이 베스들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목적은 산란을 앞두고 있어요. 산란 전 프리스폰 상황에 베스들은 몸 만들기가 필요하고 알을 숙성을 시켜야 되겠죠. 바로 일조량, 알 숙성, 베이트피쉬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먹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늘려나가면서 수온도 맞아야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쿨링과 쉘로우 바로 이동을 했을 때 베스들이 몰려드는 정류소와 같은 곳에 장소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류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숙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곳에 베스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보통 2m, 3m권 그쵸, 연안이 될 수도 있고 물 한복판이 될 수도 있고 곧부리가 될 수도 있고 직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 3m권에 먼저 베스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일조량, 서스펜딩 된 상태로 일조량을 받으며 알 숙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는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스쿨링으로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어졌죠. 그럼 2, 3m권에 머무르면서 알을 숙성시키고 일조량을 받고 베이트피쉬를 따라다니면서 신진대사 수온에 의해서 올라갈수록 먹이 활동은 왕성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산란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이 해빙기를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곳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벌써 정답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지 못한 그런 상황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봄철 쉘로우의 베스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메탈 바이브라든지 스푼루어를 사용해서 장타 낚시를 또 많이 합니다. 프리리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루어를 쓰겠지만 우선 봄철 쉘로우의 고기가 올라타기 전에 봄철에 또 장타 낚시가 한번 성행을 해요.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마리수의 베스라든지 낱마리의 베스가 나오는 곳이 바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일 수도 있고 드롭 라인일 수도 있고, 필드가 뭐 수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2m 이내에 더 얕은 쉘로우에서도 발견이 될 수가 있겠지만, 봄 산란장에 진입을 완전히 올라타서 알자리를 보려고 반복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스쿨링과 쉘로우 산란 중간 단계에 모여드는 장소를 바로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또 베스 낚시를 시즈널 패턴을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보트 낚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고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워킹 낚시에서 도보 낚시에서는 다소 뭔가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 시즈널 패턴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 토너먼트가 열리는 안동호 같은 경우도요, 봄에 뭐 알라바마 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플래시 서스펜딩 미노를 많이 사용을 해요. 60 사이즈, 90 사이즈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엔 곧불이라든지 뭐 사면, 직벽, 그리고 지류권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우리가 서스펜드 미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베스들이 바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봄에 미노우가, 그렇게 서스펜드 미노우가 위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스펜드 미노우를 사용하는 액션은 빠른 트위칭으로 저킹 주고 트위칭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베스가 와서 때리게 하는 그런 액션을 주는 것이 아닌, 오래 보여줍니다. 한 포인트 뭐 곧볼이건 포켓 사면이건 아주 작은 플래시 미노우를 딱 투입을 시켜놓고 오래 보여줘요, 상당히. 그러다 한번 툭 액션 주고 오래 보여주다가 한 마리가 와서 푹 물고 들어가고, 이러한 낚시부터 봄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베스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바로 스테이징 에어리어이겠죠. 자, 워킹 낚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푼이라든지 메탈 바이브를 통해서 장타 낚시를 많이 하다 보면 올라타기 직전에 몰려있는 그런 마리수의 베스들이 한 자리에 몰려있는 그런 곳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개념을 알고, 어떻게 내가 가는 필드에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과연 어떠한 곳에 자리를 잡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봄철은 이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북서풍이 엄청 똥바람이 불어요. 그쵸? 그러면서 낚시 또 춥고 힘들어지죠. 어든지바 신보와 연락. 하지만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럼 일조량이 가장 좋은 곳은 어느 쪽일까요? 바로 한 필드에 해당하는 북서쪽 사면이 일조량을 제일 많이 받겠죠. 근데 또 그쪽에서는 엄청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요, 북서풍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북서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일조량, 폭사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리고 바람을 덜 타는 곳. 그쵸,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곳은 바람을 덜 탑니다. 오히려 살짝 벗어났을 때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수온이 더디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분명 여러분들이 가는 필드에는 바람을 덜 타는 곳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곳이 일조량이 좋건 물속에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복사열로 수온을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곳, 그러면서 베이트 피쉬가 존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스테이징 에어리어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스팟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베스가 먼저 자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오르락 내리락을 뭐 연한 쉘로우로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2-3m권의 유지를 하면서 일조량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햇빛을 받고 일조량 알 숙성을 시키기를 반복을 하죠. 이러다가 어느 정도 몸도 예열이 됐을 때는 먹이 활동도 이 인근에서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베스들이 메탈 바이브라든지 스푼 장타에 우리에게 걸려 나오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러다가 어느 정도 수온이 더 오르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졌을 때는 이제 더 과감하게 쉘로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알짜리까지 보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봄으로 이야기가 훅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빙기에서 해야 될 낚시는 무엇일까요? 스쿨링도 존재하고 스테이징 에어리어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겨울이지만 그래도 스쿨링 무리를 찾아서 마리수의 베스를 보겠다. 하지만 또 어렵죠.
하지만 나는 높이쉬를 각오하고 낱마리의 베스라도 몬스터급의 베스를 만나겠다. 그러면 벌써 공략 수심층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루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공략을 한다. 그럼 2-3m권에 서스펜드 되어 있는 베스, 수로권이라든지 평지형 저수지구 수심이 얕다 그러면 바닥에 닿이는 낚시, 예를 들어 프리리그로도 공략은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비거리가 허락하는 구간이라 그런다. 그러면 미노라든지 뭐 알라바마 리그라든지 섀도움이라든지 무빙 루어로서도 아니면 노싱커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2-3m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시는 필드에 스테이징 에어리어가 과연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 보신다면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덜커덕 하고 베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풍 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